반갑습니다. AI 마케팅의 김정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3-3 AI의 소통, 응대, 생성에 관련된 기능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AI 기능을 보면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소통, 응대, 생성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전 시간에 봤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주 차에 우리가 봤던 AI의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지금 3주 차는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AI 기능은 다시 이야기하면 솔루션에 넣을 기술적 재료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 내용들은 AI 솔루션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기술적 재료다. 그래서 이 재료가 뭐뭐 있는지 알아야 이 재료를 써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3주차는 이런 기술적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은 AI 혁신 솔루션의 재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재료가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큰 틀을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 내용인데, 오늘은 이 앞전 3-2에서 자동 처리, 자동 최적화, 자동 탐색까지 했는데, 여기에서는 소통입니다. 응대, 대화를 하고, 생성, 심미적 생성, 실용적 생성인데 직접 AI가 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를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감정 인식, 맥락 인식으로 인식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미지 인식은 사람을 알아보거나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문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미지 인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은 사람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사람 목소리, 명령어를 알아서 서비스를 실현하고 의학적인 내용까지도 적용을 한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우는 이유를 알고 동물 소리를 듣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했습니다.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음성 인식 하나가 이렇게 의학적인 부분까지를 적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인식인데, 감정은, 인공지능의 감정은 미묘해서 AI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나 의외에 아주 쉽게 감정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감정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쇼핑할 때 쇼핑한 사람의 상황을 읽을 수 있고, 또 운전자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서 졸렸을 때 안전에 메시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내용들을 인공지능에서 감정인식 기능이 그런 것들의 중요한 내용을 해결하는 데 쓰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맥락 인식이 중요한데, 상황을 인식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인식 기술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 능력까지를 가져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군중의 데모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고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또 화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또 사용자의 숨소리 패턴을 보고 심장병 발작에 대한 감지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기능인데요. 이건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추 예측, 선호 예측, 맥락 예측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추 예측은 주식가를 예측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솔루션들이 실제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기상 예측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스포츠의 승패 예측도 나오는데 종종 이걸 도박으로 쓰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요 예측에 사용된다.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것들이 기추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로 봤더니 나이키가 소비자 수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랜 시간 걸려서 했지만 요즘은 30분 만에 주요 품목의 월간, 연간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호 예측인데요. 사용자가 어떤 것을 좋아할 것인가, 이 내용을 선호도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사용자가 선호하는 품목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용자보다 더 자세하게 사용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가장 좋아하는 품목을 미리 예측해서 추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예측 가능, 맥락 예측인데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소음을 보고 발생할 고장을 예측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자동화가 아니고 AI 자동화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비용 절감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수익 극대화, 그리고 사용자 경험 극대화까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AI의 중요한 것이 자동 처리, 자동 최적화, 자동 탐색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웠죠. AI 기능이 지금 옛날 설거지 기계는 맞춰서 집어넣어야 씻어 나왔는데 요즘 AI 설거지 로봇은 많은 양을 직접 로봇이 집어다가 세척하고, 세척이 잘못된 것은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다시 세척을 할 정도로 검증된 내용을 검증까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자동으로 고객이 말하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것, 자율주행 로봇이 매장, 그러니까 마트 안에 재고를 파악해 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적화가 참 무서운데요. 자가 최적화라고 합니다. 모신 스스로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화 컴퓨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공장의 전기세 절감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었었죠. 더 좀 무서울 정도는 자동 탐색인데요. 알파고와 우리나라 이세돌 선수와 경기에서 알파고가 이기는 내용인데, 그냥 학습을 강화해서 새로운 묘수를 찾아내서 승리 기법을 알아낸다는 것, 무서움이죠. 자동 탐색 이런 내용인데, 숨바꼭질 프로그램에서 서로 경쟁하는데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 무서울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하고 신규 고객 발굴하는 데도 쓰고, 스포츠 경기에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거나 금융권 신종 사기법을 막는 어떤 그런 대응 적으로까지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3에서는 소통 응대 생성인데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들이 엄청 많다 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AI 솔루션이 만들어지는데 재료에 해당한다 했어요. AI 소통은 기존 딱딱한 기계의 대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딱딱한 기계의 대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인간의 인공지능을 가깝게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인데, 대화 기능인데요. 지능형 대화 기능은 사용자와 소통이 필요한 비즈니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AI 소통은 응대와 대화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어플을 하나 다운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대는 인간과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이 고도화되어서 응대 로봇 서비스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얼굴의 말을 알아듣고 고객의 말을 알아듣고 다양한 대응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응대를 하는데 AI 비서가 미용실에 대신 전화해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해줍니다. 또 미국의 3,200만 명 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회사나 매장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응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냥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응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팸 전화를 차단하고 발신자에게 기존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서 예약을 받아서 스케줄링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스케줄을 잡아준다는 거죠. 응대를 한다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자동 응답 서비스인데 그냥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응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화인데요. 단순한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AI 소통 기능의 일부분인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말동무를 필요한 사람들을 겨냥한 다양한 AI 대화 친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이트박스죠. 말동무가 돼준다는 것입니다. 스펑나우처럼 AI 튜터와 대화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스펑나우 앱을 다운받아 봤는데요. 영어로 대화합니다. 그 실력 수준만큼 대응을 해줍니다. 일반 영어 회화 어플하고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사람의 특성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AI 대화 기능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유의를 높이고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영어 회화가 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대상 인물을 앱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포닉나우에서. 그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한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대화를 해줍니다. 영어 실력을 흥미롭게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지금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플들이 솔루션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저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봤는데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유료는 더 좋겠죠. 일단 무료로 한번 써봤습니다. 생성인데요. AI 생성 기능은 텍스트, 음성,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을 창조적으로 생성해내는 창작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람의 어떤 창작 기능을 AI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성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심미적인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도 하고요. 실용적 생성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미적 생성과 실용적 생성으로 나눕니다. 심미적 생성은 인간의 예술 활동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인 로비 바렛이 모신 런닝을 이용해서 사람이 그린 그림 수천 점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생성적 적대의 신경망 기술을 적용해서 직접 누드화를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I 화가로 알려진 오비어스가 14세기에서 20세기 초상화 15,000년 점을 학습을 해서 그림을 그려냈는데, 이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43만 달러, 약 5억 원에 낙찰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AI의 심미적 생성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창작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잡지의 표지 디자인 분야 등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작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AI가 오비어스가 창작한 에드몽드 벨람이라는 것인데요. 이대로 인물화를 그립니다. 실용적 생성은 예술 활동보다는 실제 활용을 목적으로 인공지능의 창작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냥 창작 기능입니다. 스타트업이 창업 기업인데요. 제너레이티드 포스트이 창업한 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데,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10만 명의 인물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얼굴이죠. 그래서 다양한 성별, 인종, 스타일, 체형의 인물 사진을 생성을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기업들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걱정 없이 홍보 영상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유사 연예인을 찾아서 모델로 쓰는 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스타 연예인과 가장 닮은 사람을 모집을 해서 광고 모델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실제 인물을 쓰기 때문에 누구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초상권하고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인물 사진을 AI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작권과 상관없이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용적 생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드 포스트가 생성한 가상의 인물 사진들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없는 인간의 얼굴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AI 혁신 모델 스케치하기인데요. AI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수많은 기능 중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적용할지를 파악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기능은 AI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그 솔루션의 재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AI 기능, 솔루션의 재료가 되는 AI 기능이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렇게 5가지로 줄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AI 혁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목록을 다음 AI 혁신 모델 스케치에 작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케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AI 기능, 즉 AI 솔루션의 재료인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것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5가지 기능 요소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AI의 어떤 기능이 문제 해결에 유용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기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여기에서는 AI 혁신 모델을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과 조직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AI 핵심 기능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이 앞전에 했죠. 사용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능 및 적용 방법을 적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할 AI 기능은 무엇인가, 이 기능이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스케치합니다. 구상하는 혁신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컨셉을 시각화하여 스케치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각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루션이 무엇이죠? 솔루션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제품과 서비스 하나의 마무리 솔루션을 스케치해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AI 혁신 모델의 스케치입니다. 지금 존 세븐의 AI 혁신 모델 스케치 사례를 지금 이 앞전에 들었었죠. 이걸 스케치하는데 지금 훈련 장면까지를 비디오 시스템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몸의 저항력, 그리고 추동력, 순발력, 회복력 등을 분석하고 부상 가능성을 계산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운동량 및 운동 종류를 도출해 내는 기능도 필요하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텍스트와 그래프 등을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 모델을 스케치하는데요. 존 세븐은 고객은 구단이죠. 그리고 경기 영상, 선수 생체 정보를 집어넣어서 또 의료 데이터까지 집어내서 고객한테 존 세븐에서 솔루션을 그린 다음에 완성을 시켜서 구단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모델인데요.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스포츠 구단,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구단의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수 부상의 예측이 필요해서 문제 정의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능 및 적용 방법을 여기다 정리합니다.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선수들 플레이 정보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수들 의료 데이터를 인식하고 맥락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 체력 및 컨디션의 분석, 가까운 시일 내 부상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용자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AI 혁신 모델의 스케치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AI 혁신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하는 혁신입니다. AI 주요 기능은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5가지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AI 기능을 적용할지 정하고 이 기능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사용됐을지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스케치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계속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진전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우면서도 AI 시스템의 구조를 익히는 동안 발전적인 여러분의 사고력도 있지만 이 AI 기능에 진행한 내용을 일반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AI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은 계속 진행됩니다. 어찌됐든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 수업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